2024년 8월 31일 오후 8시 18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입니다. 네, 어제 저녁쯤에 ABL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거 영상 올리고 나서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일단 그걸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뭔가 조금 오해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ABL 바이오를 깔려고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었는데, 제가 ABL 바이오를 뭔가, 어, 안 좋게 보고 이제 영상을 올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어제 이제 메모장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바이오들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여건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선 가서 그 시선으로 사실 본 거라서,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뭐 속여서 이제 이런 이제 공지사항이나 그런 것들 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어, 좀 중립적인 의견으로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공유를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찌라시상 내용으로, 그러니까 도는 내용으로서, 그걸로에 대한 이제 해석과 분석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왔다면은, 오늘은 이제 질의문답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어, 일단 지난 8월 30일 공지들이, 그러니까 어제 내용과 더불어서 근본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온 거고요. 레그3의 이중항체 ABL 501에 보고된 사례를 PD-L1, 그 다음에 레그3 단일 항체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니볼루맙하고, 그죠? EDL1, 니볼루맙, 그 다음에, 오노약품에서 만든 면역 항암제죠, 그게. 그리고, 레그3. 릴라트리맙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써져 있네요. 릴라트리맙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억제제인데 아무튼 그거랑 비교를 해보겠다. 그래서 ABL 501하고 동일한 형체 타깃을 가지고 있는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은 없어서 동일한 비교군은 없겠지만, 그죠? 근데 흑색종 치료를 색인된 PD 옵디보, 이거 일본 오노약품에서 만든 거죠. 옵디보 단일항체 병용요법 사례가 있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내용을 전달한 거고, 큰 얘기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어 PD1 옵티보와 레그3 병용요법이 어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약과 관련해서 이상 사례는 68.9%, 그레이드 3에서 4 이상 사례는 12.8%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 항체 관련해서는 그레이드 3, 그러니까 그 아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등급별이라고 했죠. 높을수록 안 좋은 상태인 환자랑을 얘기를 한 겁니다. 12.8%. 그러니까 높은 수치예요. 생각보다는. 그죠? 그래서 근데 ABL 501 같은 경우에는 약과 관련해서 이상 사례는 75%, 그레이드 3 이상 사례는 그레이드 3에서만 단 한 건으로 보고되었다. 4.17%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즉 28명에서 30명 내지에서 거진 한 명 정도로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비교를 했을 때 흑색종 치료를 위해서 나왔었던 그 약과 비교를 했을 때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차이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ABL 바이오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임상 결과에
MTD에 도달하지 못했고 최대 투여량인 코호트 6로 확인되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근데 이거 질문이 굉장히 어 누가 질문한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잘했죠. MTD 같은 경우는 내성 용량하고 최소 용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코호트 같은 경우는 환자군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의 숫자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BL 임상에서 부분 관해를 보인 3명의 환자들은 코호트 6에서 확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코호트 6에서 ABL 501의 잠정 최종 용량으로 보고 있고, 효능을 보이는 최종 용량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허용 용량에 도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매우 우수성의 안전성 역시 확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맥스치로 그 약을 투여할 필요가 없이 적당한 수준까지만 했어도, 최저 용량으로 했어도 효능을 보였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다하게 투여할 필요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을 계속 투여를 하다 보면 사람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몸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최소 용량을 이제 투여를 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제 여기서 내용을 얘기하는 거는 맥스치를 할 필요가 없이 내용을 전달했다. 이게 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좋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효성은 왜 기재가 되지 않았는지. 한국거래소 제약바이오 공시 가이드라인에서 임상 관련 공시 작성 시 1차 지표에 대한 결과값만을 공시 문구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본 임상에서는 유효성 1차 지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효성 부분에서는 최종 용량인 코호트 6 용량에서 ORR은 이제 25%, 여기 써져 있죠. 객관적 반응률, 그 다음에 질병 통제 비율, DCR 66.67%를 보였다. 그래서 단종요법으로 ABL 501 유효성과 입증과 함께 우수한 안전성 기반으로 병용요법 개발을 확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건 사실 이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 왜 이제 기재를 안 했냐가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표,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것들만 사실 표기하게 돼 있어요. 중간값을 표기하기는 안 돼 있고, 딱 그 내용만 딱 전달을 하고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유의미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후속 임상을 진행하지 않는 배경. 이거 제가 그래서 어제도 이것 때문에 얘기를 사실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ABL 501에 대해서 이후 여기 이제 ABL 바이오가 501에 대한 이제 집중도가 사실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은 이 결과를 어제 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한 게, 이후에는 그러니까 임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괜찮은데 왜 그렇게 이제 결과는 이제 퍼센티지가 괜찮은데 왜 이렇게 안 하는가, 후속 임상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 체크를 해본다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한 게 4-1BB의 명확항암제, BBB 셔틀 플랫폼, 그리고 ADC의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기업 가치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후에 뭔가 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501이 메인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레그3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릴라트리맘을 기반을 두고 있는 ABL 501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현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대비 상업성에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레그3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거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 항체가 생기면 이제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환자들 같은 경우는 못 죽이는 상태에서 암세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몸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거를 레그3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여것저것.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파이프라인들 대비 상업성이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으로서의 마인드를 봤을 때는 돈이 돼야 되는 상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빨리빨리 결과치를 내야 되는데 사실상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내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국내 바이오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돈이나 이제 비용적이나 이제 경험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바이오들이 국내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이제 협업을 해서 자국민한테 그 나라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죽어라 기술 이전을 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려면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리죠. 못해도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FDA 승인을 받고 유럽에서 먼저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그리고 막 유증을 때리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BL 501과 다른 파이프라인들과 연관성 및 상관관계는 이주황체 ABL 501은 항암제로 개발되긴 했지만 레그3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다른 플랫폼 기술이 적용되어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아무튼 이제 501은 지금 딱 잘라서 사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성하고 비용적인 부분들이 사실 여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 이 얘기를 사실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또한 전혀 확인된 한투파 입장을 부연 설명드리면 한투파 경우 펀드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펀드가 청산되기 전에는 매도가 필요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장외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해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신에 장내에서 물량을 소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그동안 부담이었던 오배액 물량 이슈를 해소해서 향후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사실 이 얘기를 오배액 물량에서 얘기를 조금 드렸던 게 뭐냐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찌라시성,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그런 찌라시성의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그거를 메인으로 앞으로 두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금 그랬죠. 처음부터 오브행, 얘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나올 거니까, 이제 오브행 물량이 해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딱 나오고 나서 이제 와서 딱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뭔데? 뭐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 분명히 많았을 거고 저 또한 몰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ABL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은 좀 그럴 수 있죠. 치료시성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해볼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ABL 바이오에서 오버행 물량에 대한 그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오버행 물량은 어쨌든 준비되어 있었던 물량이다. 기간 만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근데 이제 그게 수치 퍼센트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물량이 거기서 이제 한투파에서 나온 게 한 700억, 800억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받아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튼 뭐 해소가 됐다고 하니 좀 좋게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추후 의문들이나 의혹들이 확인되는 대로 지속적인 답변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ABL 501은 수익성에 대한 이제 장점은 조금 부각이 잘 안 되고 새롭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좀 기대를 해주세요가 중요한 포인트고 오버행 물량은 어차피 나와야 될 물량이고 그 물량이 결국에는 좀 해소가 되었으니 조금 괜찮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의문답으로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질문 자체가 좀 질이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제 제가 그 ABL을 깔려고 영상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주제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생각을 한 거니까 너무 노여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